하이라이트인 최종 결선을 열게 되었습니다. 99년 전 참관자들이 여성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우리 숙명을 세운 뜻, 그리고 10년 전 민족 앞에 당당히 숙명의 제2창학을 선언하여 섬김의 리더를 길러 민족 문화를 바꾸는 데 앞장서고자 하는 뜻, 이 모두가 오늘 엄숙하고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까닭이라 생각합니다. 작년까지와는 달리 이번 제4회 숙명토론대회는 사회자가 없는 반론 중심의 토론인 칼 포퍼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대학의 교육 이념에 비추어 발전적으로 변형시킨 숙명토론 방식의 틀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입론, 확인 질문, 반론, 최종 발언 등의 내용에 팀별로 갑을병 3명의 학생이 각자 분명한 자기의 역할을 해내면서 주어진 주제에 대한 분석 및 종합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4월부터 시작되어 오늘 최종 결선에 이른 한 달의 기간에 4회 숙명토론대회 진행 상황을 본 행사를 주관한 우리 학교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의 책임을 맡고 계신 최시한 교수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의 장을 맡고 있는 최시한입니다. 특히 오늘 먼 길 귀중한 시간을 내서 와주신 외부 심사위원님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 이런 교육과 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관해 주신 내외 여러분 그리고 여러 학생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이 대회 결선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거쳐온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론대회는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4회인데 이번부터 진행 방식을 칼 포퍼식을 조금 변형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유인물이 따로 나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 대주제는 이후에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 여성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모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대회를 열게 되었는데 3월에 참가 신청을 위한 1차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서를 받았는데 모두 142팀이 신청했습니다. 한 팀이 3명이니까 모두 참가자가 426명이었던 셈입니다. 먼저 예선 1차 서류 심사로 61팀을 4월 13일에 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선 2차 인터뷰 심사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32팀을 심사위원 2분씩 모두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구술 능력까지 테스트하여서 32팀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선 통과자를 위한 두 번째 토론대회에 관한 설명회를 4월 26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선 통과자들을 위한 모의 토론회 및 토론대회 동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차질 없이 토론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에 본선 1, 2차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토너먼트식으로 8팀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지난 토요일에 본선 3, 4차 토론회를 거쳐서 최종 결선에 이른 2팀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6차례, 오늘까지 치면 총 7차례의 대회를 치르는 셈입니다. 시상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수상 한 팀에게는 해외연수 지원금과 경례금이 포함된 300만원과 상패, 또 금상 1팀에게는 240만원과 상패, 또 은상 2팀에게는 총 300만원과 물론 해외연수 지원금이 포함된 것인데요. 상패를 드리고 동상 4팀에게 총 120만원의 경례금과 상장, 장려상 8팀에게 총 120만원의 경례금과 상장, 또 그리고 최종 준결승까지 남은 4팀의 지도교수님 4분에게는 총 200만원의 해외연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인 말씀드린 대로 토론 관람자들이 이따가 토론 관람 소감을 쓰게 되는데 거기서도 20명을 선발해서 40만 원 상당의 도서 상품권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준결승 이상 입상자에게는 봉사동아리 청에 들어가지고 이 토론대회를 지원하고 또 토론 교육을 하는 데에서 도울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게 됩니다. 거듭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 참가하고 또 심사를 해주신 손님과 또 심사위원님, 내빈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경과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장으로 우리 토론대회에 다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이경숙 총장님의 격려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순명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싱그러운 실록의 계절 5월에 이처럼 제4회 순명 토론대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심사를 위해서 외부에서 오신 흑동영 교수님, 왕상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내 심사위원들과 또한 의사소통력개발센터를 맡으신 최시한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휴관 중에도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들 또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순명 토론대회가 일찍부터 열기를 띄우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년에 11월 11일 논성의 축제날 결선이 벌어졌는데 5월로 앞당기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5월 축제 기간 중에 결선을 하게 되었고, 또한 토론 방식도 칼포고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새로운 토론대회에 적응하느냐고 많은 애들을 쓴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에 거친 토론대회를 무사히 거치면서 살아남으신 네 팀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에서 결선까지 오르는 팀은 아마 국제대회에 나가도 그 두둑한 배짱과 그리고 실력과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자세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큰 어떤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데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원래 우리 대학이 이러한 토론대회를 만들게 된 계기는 2020년까지는 대한민국 지도자의 10%는 순명에서 배출하겠다는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십 훈련 과정으로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를 거듭하면서 그리고 5년 전 의사소통력 개발 과목들을 개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수 과목으로 1학년이 전부 수강을 하게 하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상당히 기대도 되고 그리고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목과 과정을 갖고 싶지만 실천을 해서 열매를 얻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투자와 노력과 그리고 열정과 도전정신, 협동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명이는 해냈습니다.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정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표준 모델로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이 과정에 모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토론은 남의 말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존중하며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해하고 설득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과 또한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배려, 수용성,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쳐다보는 태도, 또한 의사소통 능력,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을 거치는 여러분들이 정말 4년 후 수명의 문을 뒤로 할 때는 사회인으로서 어디서든지 토론 문화를 확산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더 이상 말로서 대화를 하는 그러한 사회로 승화되어서 토론 문화가 민족 문화로까지 정말 차분하게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데 여러분이 리더로서 앞장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명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섬기는 지도자를 키우고자 하는 대학입니다. 창조적인 지식과 미래형 기술 그리고 봉사적인 성품을 갖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표본을 보임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부드러운 힘이들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세계와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지도자들 바로 우리 수명에서 배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향기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해주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지구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참석의 열기를 보이는 그 열정, 도전정신, 협동심으로 결승까지 오르는 사람들도 정말 축하 격려를 하고 싶고 이제 참석하신 여러분께도 격려와 그리고 그 같이 참여하는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토론을 들으면서 수동적으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찬반 토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고 내가 한 편을 들면서 찬성 쪽에 또는 반대쪽에 서서 나라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것을 구상하면서 주도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아마 토론 시간이 굉장히 짧게 그리고 유익하게 내가 토론자가 되어서 같이 참여하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구경뿐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지금 토론하는 사람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칼포부식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까지의 토론대회는 사회자가 있어서 대표가 한 팀을 대표했지만 이 팀의 한 명 한 명의 모든 그 의견이 펼쳐지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도 같이 펼쳐볼 수 있는 물론 크게 떠들면 안 되죠. 조용히 앉아서 속으로 나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 이렇게 답을 같이 하면서 토론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게 이 시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잘 섬기는 그런 리더로서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기원하고 그리고 학교는 이러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전에 만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의 격려 말씀 깊게 새기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결선의 심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심사위원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기 한국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학회장이신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허경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허경호 선생님께서는 스피치 능력 평가 유형에 관한 연구 등의 업적으로 학계에 공헌하셨고요. 토론의 방법 등의 저서를 통해 토론의 대중화에도 힘써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환입니다와 KTV 정책 포커스를 진행하고 계시며 EBS 난상토론과 여론광장 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제30회 한국방송대상 진행자 부문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서강대학교 법과대학의 왕상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제37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페미니즘을 비롯한 영미문학 연구 영역 전반에서 많은 업적을 쌓으신 우리 대학 영문과의 조무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토론 주제인 여성할당제 문제 전문가로서 인사조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 중이신, 그리고 여성 리더십의 재발견에 저자 유명하신 경영학부 조경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열정적인 박수가 상당히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위해 무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동료들을 토론 응원하러 오신 우리 숙명인 여러분께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입장하실 때 토론평가서 다들 받으셨죠? 예, 아까 쓰는 방법을 대충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500부를 준비했는데 500부가 전부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은 토론평가서를 받지 못한 걸로 지금 메모가 왔습니다. 그분들께서는요, 저희가 지금 토론평가서를 또 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노트에다가 먼저 적으셨다가요, 끝난 다음에 용지를 닫으셔가지고 거기다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작성하신 토론평가서는 대회가 끝난 후 나가실 때 출구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토론평가서 맨 위쪽에 적혀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 어떤 학과, 어떤 반 학생인지, 그리고 담당 과목은 무엇인지, 지금 듣고 있는 과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담당 교수님은 누군지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된 토론평가서 승계를 골라서요, 저희가 일주일 이내에 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 수상자를 게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확인서가 필요한 학생은 토론대회가 끝난 후 출구에서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앞서 말씀드린 숙명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각 팀마다 총 5분의 한도 안에서 모두 4차례 안쪽에 수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기를 하는 동안 청중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토론 내용을 되새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혹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가 전부 끝난 듯합니다. 그럼 오늘 결선에 오른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팀입니다. 승부사팀. 네, 승부사팀은 박민경, 우주영, 이소영 학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선 18강전과 8강전에서 각각 1번과 2번 시드를 배정받은 강팀들을 차례대로 물리친 그 기세로, 그리고 4강전에서는 다크호스, 지성과 미모팀까지 제쳤습니다. 승부사팀의 무서운 상승세가 오늘까지 이어질지 잠옷 기대됩니다.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입니다. 자, 그럼 반대팀 소개했습니다. 반대팀은 토달입니다. 네, 토달팀은 김문정, 박보람, 김소영 학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결승 진출의 최대 고비였던 8강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청아랑 팀을 물리치고, 또 4강전에서는 화려한 경력의 내세우다 팀과 접전 끝에 승리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입니다. 토달은 토론의 달인의 약자라고 합니다. 자, 승부사와 토달, 팀 이름부터 벌써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성할당제 사기업에도 시행되어야 한다는 논제를 가지고 숙명 토론대회 결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특합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민주주의와 현실의 민주주의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예를 하나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 곳곳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현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바람직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하여 여성 할당제를 사기업에 도입할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성 할당제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의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하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입니다. 우리는 여성 할당제는 사기업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논거입니다. 기업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인 법적, 윤리적 책임을 완벽히 수행한 후에야 자신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대한 자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수의 국내 기업들에 의해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인 헌법의 남녀고용평등법이 실행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채용에서부터 보편적인 여성의 차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업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책임인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논거입니다. 이러한 실력 있는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 구조는 여성이 차별받아 왔던 시대에 만들어졌고 여성을 배제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이같이 여성들에게 평등하지 않은 상황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평등의 주장만으로는 실질적인 평등의 지위를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차별을 없애고 구조 자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성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논거입니다. 그럼 왜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성 정책들 중에서 반드시 여성 할당제를 실시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한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영향력은 결국 사적 영역으로까지 파급되어 비로소 근본적인 남녀 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여성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논거로서 이러한 여성 할당제를 왜 사기업에 도입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고용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사기업은 가장 많은 수의 여성이 철저히 경쟁적인 상황에서 진정한 경제적인 자립을 가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사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장기적인 이용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창의적, 감성적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시대로 시대 자체가 여성의 인력을 굉장히 활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기업 경쟁력,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성 인력의 활용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논거입니다. 여성 할당제를 통해서 우리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사회 통념과 편견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고에 의해서 여성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여성 기피 현상은 기업의 조직 문화와 인적 자원 관리 정책들이 여성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여 결국은 여성보다는 남성을 좀 더 많이 계속해서 채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곧 완전한 남성주의 조직에서부터 탈피하지 못한 채 시대에 역행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사기업의 경쟁력이 한 나라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국가가 끊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여성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떠한 전환점을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여성 할당제의 시행임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성 할당제의 도입은 결국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포용론적 입장에서 사회의 이익을 증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또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기폭제로서 작용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바는 바로 휴머니즘이며 휴머의 반을 이루는 여성은 바로 우먼이 바로 성의 미개 속에서 차별받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 고용 할당제는 생물학적인 성을 기준으로 특기를 주어 양적 평등에 이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좀 더 보장하여 이성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성 할당제는 사기업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확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식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기본적인 법적 윤리적 책임을 완벽히 수행한 후에야 자신의 기업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윤리적 책임을 수행하지 않은 기업은 자신의 기업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모든 기업 활동은 법적 윤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기업들이 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완벽히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기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까? 당연합니다. 법적 조항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반론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할 수 없으시면 반론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 차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현재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조적인 차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원인은 제가 요구합니다. 그런 구조적인 차별은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제가 인터넷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념과 편견 그리고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들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것이 그렇다면 인식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런 인식적인 문제가 그러한 제도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실질적인 평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인 평등이 기회평등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회평등을 포함한 그 이상의 것까지 저희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은 결과성입니까? 결과의 평등과 단계적으로도 모든 구조적인 차별을 받지 않고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분 그대로를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명료하게 실질적인 평등이 기회평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결과평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대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반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부분의 한계선의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기업에 왜 시행되어야 하는가에 말씀하시면서 이미 많은 사회가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능력이 기업에 정말 필요하다면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은 분명 현재까지 필요성을 덜 감하고 있지만
그것이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실행하지 못하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데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결국 기업 내에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업이 그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는데도 시행할 수가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저희가 의문이 드는 바이고요. 구체적인 증거를 다룰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반대쪽 첫 번째 포인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인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학당제는 앞서 찬성층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성 고용 우대 조치로서 여성들이 각 분야의 참여율이 특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제적 조치가 타기업에까지 시행해야 되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공기업은 타기업과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기업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개인이 직접 사회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익적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기업과는 그 의미가 대치됩니다. 즉, 사기업과 공기업의 성격이 다르므로 공기업에서 시행하여 성공해서 거둔 정책이 사기업에도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기업은 영리 집단입니다. 사회 내 기업의 역할은 이윤 추구와 더불어 사회적 부를 증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업들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입니다. 결국 그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기업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이며 다음과 같은 4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합니다. 첫째, 사기업은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 시장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업이 이윤 창출과 사회적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정부는 기업에게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상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헌법 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사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사기업에게 강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경제 규제 개혁은 단기적 수치 달성에 그 초점을 두어 그 효과가 회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기업의 많은 규제를 통해 사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규제가 없고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가 경제 성장률, 높은 경제 성장률을 가져오고 국민 소득 증대라는 커다란 성과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정부 역시 개입하기보다는 기업에게 자율성을 확보해 주어 기업이 발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향상하는 데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할당제를 통한 국가의 기업에 대한 개입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성장 또한 기대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사기업의 인력 채용은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합니다. 사기업은 각각의 독특한 운영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기 원하는 인재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고용주에게 무조건 여성 인력을 도입하는 것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업에 맞게 자율적으로 여성 인력을 활용하게 해야 합니다. 기업에 따라 여성의 섬세함을 원하는 곳도 있고 남성의 힘을 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여성 할당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여성의 인력을 끌어내기보다는 여성 인력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재적소로 배치하는 것이 여성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기업이 윤리적 복지적 역할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때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윤리적 역할을 강제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윤리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사는 국가가 굳이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자율적으로 평등 고용부라는 자체 기관을 설치하고 인종, 남녀, 연령 차별 없이 직원들을 고용하고 직원들에게 공정한 승진 기회를 주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정부의 강요 없이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를 볼 때 기업이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때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에게 여성 할당제를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전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의 의미를 실현하고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정부의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이것을 여성 할당제라는 강제적인 법을 통해 국가가 기업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것을 의무를 기업에게 실현한 의무를 기업에게 전가함으로써 기업을 통해 그것을 실현하려는 것을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여성의 할당제는 사기업을 부당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찬성층 확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시장의 자율성을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시장의 자율성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는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예.
아까 전에 공기업과 사기업의 성격은 다르고 사기업의 성격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일자리 창출이 한쪽 성익에 부당하게 치우친다면 국가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국가가 조정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국가가 조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 역시 조정의 한 일부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국가에게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정책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시장적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현재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섬세한 힘과 남성의 근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따로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즉 남성과 여성의 특성 역시 후천적으로 주어진 편견 중 하나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예로 든 것 뿐이지 기업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그걸 인력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예시 역시 우리가 구조적 차별이라는 보이지 않는 차별 중 하나라는 것 혹시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기업이 그렇게 여성을 하려고 섬세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남성이 힘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말한 것은 그것이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뽑아서 능력대로 뽑아서 그것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예, 그런 생각의 발상조차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편견의 일부에서 비롯된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반론에서 듣겠습니다. 답은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녀의 교육 수준을 동등한 데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1.5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여성이 실력이 없어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데 차별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성고용 할당제가 무조건적으로 여성 인력을 사기업에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할당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혹시 인정하십니까? 예, 그럼 차별에는 보이는 차별과 보이지 않아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구조적 차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구조적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적 모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그것이 여성 할당제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기업에게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예, 기업의 여성 인력이 활용됨으로써 그러면은 이상으로 찬성 측 확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확인 질문 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윤리적인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위법하냐는 말씀은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의 최소한이 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다는 것은 당연히 법적인 것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기업이 지금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면 국가는 당연히 이것을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구조적인 차별의 시대적인 예가 어디에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OECD의 보고서를 예로 들겠습니다. OECD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간의 능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측정하는 남녀 평등 지수는 지금 세계 149개국 중에 한국은 29위인 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지수를 살펴보면 전체 66개국 중에 61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즉 여성의 실력이 남성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여성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실질적인 평등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실력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력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금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차별이며 실질적인 평등은 이러한 차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강제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기업이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저희의 논지는 기업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효과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지금 기업에게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서 여성 기본 발전법과 남녀 평등 고용법과 같은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업을 제재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국가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할 때 정부의 역할은 사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사기업의 자유 보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장되어야 할 자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가 방종에 이른다는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한 방향으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충분히 수정되어야 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할당제는 한 가지 방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당제에는 자격에 따른 종류라던가 또 법적인 강제적에 따른 종류 그리고 법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시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업의 특성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여 여성 할당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주제는 자발적으로 행해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반론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능력에 상관없이 생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여성들을 쓰자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지금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받고 있는 여성들이 여성 할당제라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여성 할당제를 활용했을 때 자신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전시켜서 실력을 발휘하는 여성들을 사용하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훨씬 증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에는 미국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 상해의 여성 관리직 비율이 높은 상해 10%의 그 총 주주 수익률을 살펴보면 28%입니다. 이것은 전체 100대 기업의 총 주주 수익률인 23%를 훨씬 상회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여 여성 인력을 활용할 때 기업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이 여성을 자발적으로 더 고용하거나 또한 할당제를 통해서 여성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기업 이미지가 제고되고 이를 통해서 투자 유치가 활발히 일어나서 기업에게 또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례를 보자면 디트로이트 사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여성이 왜 퇴직을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러한 것을 고쳐나가면서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직률이 훨씬 줄어들었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항에 근거하여 여성 할당제가 사기업에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그러면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는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준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근거에서도 있고 자격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기업이 살펴보고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눌 수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아가는 방향이 한다는 것을 현재까지는 그 기준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로 여성들이 지금 실질적 평등이 활용되지 않았고 실질적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게 실력대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맞습니까? 여성들이 여성뿐만 아니라 네. 인간이라면 잠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법적 조항을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답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업이 법적 윤리적 책임을 수행하는 법적 조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제6조에서 적극적 조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족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학생대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첫 번째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확인 질문 때 의식의 변화는 제도에서 올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여성할당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여성의 불평등 구조와 여성의 낮았던 지위가 변한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남녀공평등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여성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다른 제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곧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면 얼마의 벌금을 물겠다라고 법으로 제정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의식과 인식의 변화는 제도로서 완벽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벽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강제적인 조치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여성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찬성 측 입론에서 첫 번째, 기업에는 사회적 책임이 있고 이 사회적 책임을 다 했을 때 자유관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그것으로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의무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윤리의 차원에서 여겨져야 합니다. 찬성 측의 주장대로 윤리적인 측면을 법적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윤리의 법적 침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윤리적이라고 해서 기업이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게 윤리적인 역할이 있고 이를 통해 일종의 사회 환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 할당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강제적으로 일정 비율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역할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사회 윤리적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기업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강제적 조치로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여 기업의 자율성에 침해를 주어 기업에 부담을 준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이는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지면 국민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적 여성 고용 할당제를 시행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을 두어 기업 나름의 주관을 갖고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윤리적인 선의 측면에서 다뤄져야지 기업이 이를 법적으로 이를 실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사회적 윤리적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면 그것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그것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성 침해를 하지 않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다 여성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측에서는 주장하시는 평등의 의미, 실질적 평등의 의미를 확대시키는 것이 역시 기업의 의무는 아님을 강조하면서요. 찬성 측에서는 평등의 의미를 실시하기 위해 여성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아닙니다. 즉 기업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기업이 사회적 그리고 평등의 의미를 확대시키는 곳에만 치중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평등의 의미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할당제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기업의 최대 목표인 이윤 추구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기업의 경쟁력을 흔들어 놓는 것이고 이는 다시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따라서 사기업의 역할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능력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기업의 주관과 기업의 경영 마인드에 입각해서 인재를 선발하고 이를 통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 아까 인론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여성의 잠재적 능력이 있다고 모든 인간 잠재적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남성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잠재된 여성의 능력이 있다면 기업의 자율성을 주어서 그 자율적으로 여성들 능력 있는 여성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강제적인 제도로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반론 마치겠습니다.